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루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커피나 피자 사 먹을 수 있나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질문은 이제 하지도 않고 또 그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비트코인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드는 의문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 먹겠다는 뜻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몇천 원 단위로 거래해도 되나, 번거롭지는 않나, 그리고 비트코인 계좌에서 송금하는데 불편하지는 않나, 커피 사 먹으려고 하다가 커피 값보다 수수료가 더 비싸지는 않나,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바로 비트코인을 팔아서 현금으로 쓸 수는 있나, 그리고 그걸 팔려고 할 때 내가 산 가격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으로 커피 사 먹을 수 있나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결국 비트코인은 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겠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꾸지 않고 말 그대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할 경우라면은 이제 먼저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남미,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등에서 최근에 요즘 굉장히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 잭 말러스라는 거의 천재 수준의 그 젊은 CEO가 이끄는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을 알아야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관한 그런 내용은 일단 언급하지 않고, 우리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화폐처럼 유용할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그냥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불편하지는 않는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또 그리고 주식 투자하면서 정권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와도 한번 이래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한 달 생활비나 용돈 정도를 보통 예금 통장에 이제 맡겨두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지출을 하는 경우와 이제 그 비교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일정 금액 매수하여서 비트코인 거래소에 두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커피를 사 먹든지 용돈을 쓰든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10만 원의 현금이 필요할 경우 비트코인을 팔아서 10만 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때 10만 원이면 지금 한 10만 사토시가 되는데 10만 사토시를 매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10초 만에 팔 수도 있거든요. 저도 한 30초 만에 팔아낼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으로 그냥 10만 사토시를 스마트폰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소에서 연결된 계좌로 비트의 경우는 K뱅크가 되겠죠. K뱅크로 송금하는데도 한 30초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1분 만에 업비트에 있던 비트코인을 내 필요한 금액만큼 내 계좌로 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번거롭습니까? 천만에요. 그리고 이제 1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교환을 할 때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제가 해보니까 한 10만 원에 대해서 한 50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10만 원 정도 매도를 해서 현금화 시키면은 99,950원 정도가 K뱅크로 오니까 수수료라 해야 되나요? 이것이 한 10만 원에 50원 정도 보면 됩니다. 5만 원 같으면 25원일 겁니다. 그 정도니까 수수료도 거의 무시해도 되는 정도겠죠. 업비트에 있던 그 비트코인 잔고 중에서 1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팔아서 1분 만에 은행 계좌로 내보내는데 50원 정도 수수료 부담,
뭐 그 정도부터면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언제든지 가능한지를 알고 싶을 건데, 당연히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이것은 뭐 공휴일도 없고 밤이고 낮이고 업무 시간도 상관없이 그냥 그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고 계좌로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계좌에 있는 것은 우리가 체크카드를 통해서 뭐 커피를 사 먹든 뭐 피자를 사 먹든 할 수가 있겠죠.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황금성이 뛰어난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하루에 뭐 몇 천만 원, 뭐 심지어 몇 억까지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어떻습니까? 정권 계좌에 있는 그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떤가요? 만약에 정권사에 내 생활비나 몇 개월치 용돈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밤에 만약에 돈이 10만 원이 필요하다. 그 현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선 밤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낮이라서 삼성전자 주식을 팔 수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10만 원을 팔려고 하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뭐 7만 5천 원 정도 하니까 한 주를 팔아서는 안 되네요. 그래서 두 주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14, 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10만 원 필요한데 14만 원, 15만 원 정도를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업무 시간에 팔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현금으로 찾기 위해서는 3거래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판 주식이 화요일 날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5일 정도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 보고 주식으로 커피 사 먹을 수 있나 이렇게 묻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리고 또 주식도 그 매매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처럼 사실 주식보다 훨씬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이 매매나 뭐 현금으로 바꾸는데 훨씬 더 그 용이하고 또 뭐 수익률도 더 좋죠. 그렇지만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지만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선 의심부터 하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한 달 용돈을 거래소에 비트코인으로 사두고 필요할 때 비트코인을 팔아서 용돈을 사용하는 방법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쉽고 좋던데 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갑자기 비트코인이 폭락해버리면 내 용돈 다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염려가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비트코인이 갑자기 올라서 내 용돈이 더 넉넉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뭐 이것까지 제가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저는 뭐 몇 개월치 이상 그 용돈과 생활비 정도를 그 비트코인 거래소에 두고 필요할 때 뭐 약간씩 현금화하기도 하고 뭐 비트코인을 샀다가 또 그것으로 알트코인도 조금 사보기도 하고 다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운용을 하는데 그러나 큰 금액 그 여유 자금은 예외 없이 비트코인을 사고 개인 지갑으로 보내서 보유를 합니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거나 분할할 때 생각보다 훨씬 그 편리하다는 점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또 만약 한 달 생활비를 아주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금액을 뭐 지출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뭐 구태여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비에 대해서 약간의 여유가 있고 또 날짜나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들이라면은 한번 시도해 보면은 의외로 이제 너무 쉬운 비트코인 투자라는 인식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권해드리는 거고요. 또 비트코인은 계좌를 한번 개설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해보시고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황금성도 좋고 분할성도 좋고 또 우리가 투자뿐만 아니라 화폐 같은 그런 기능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도 한번 스스로 알아보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화폐가 된다는 말은 드릴 수가 없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 화폐가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이 화폐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폐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화폐에 대한 그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화폐에 대해서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폐가 도대체 뭔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돈의 속성이 어떤지를 알면은 돈을 찍어내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게 될까봐 화폐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부자들은 사람들이 돈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록펠러 같은 그런 사람들, 세상의 부를 독점하다시피 했을 때 그들은 세상의 어떤 그런 교육조차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 록펠러 가문이 주도하던 일반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일반교육위원회가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제외시켜버린 것이 우리가 돈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사람들이 멍청하기를 바라거든요. 경제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그 부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기존 화폐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화폐처럼 누구도 진정한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기존 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비트코인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이나 정부는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갈 강하고 무서운 자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을 제대로 알려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부와 부자들이 만약 비트코인을 찬양할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 그날이 온다면은, 그리고 만약 그날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패자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